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주 입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권현교육은 2025년 2026학년도를 맞이해서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입시 동향 평가 또 입시 변경 사항들을 보면서 각계각층의 일반고, 서울대를 통해서 본 일반고, 그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그다음에 국제학교 등등에서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을 포함해서 서울대학교에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 평가 기준, 바뀐 평가 기준을 통해서 2026학년도, 2025년이죠. 2026학년도 바뀐 입시, 학종 수시, 동향과 체크 포인트, 평가 포인트에 대해서 연간 기획으로 월 초에 연지해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을사년 2026학년도가 될 건데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을 이 영상을 보시고 각계각층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학생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면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일반고에서 서울대학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자, 서울대학교의 평가 기준을 눈여겨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서울대학교의 그 수시 또 서울대학교의 평가 방법에 따라서 다른 대학교도 발맞춰서 그 서울대학교가 동행하는 그런 어떤 그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눈여겨봐야 되고요. 제가 이제 그 12월 말에 2024학년도, 2025학년도 합격한 국제학교 회의고 검정고시는 서울대는 아니지만 카이스트 합격한 학생들하고 같이 만나서 2026학년도 7학년도 같이 우리가 준비해서 대학을 간 학생들하고 또 만나서 많은 또 학부모님들과 제자들과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서울대학교의 평가 기준을 통해서 본 각계각층 학교의 준비 방법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고를 포함한 한국 체제의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2026학년도, 지금 2025년도, 을사년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진행됩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갈 때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것부터 중요해서 그 고등학교의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에 대한 수행, 세특을 내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내용으로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세특을 채워서 생기부를 통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 혹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가 생각하는 내 어떤 그 내신 등급보다 더 상위에 있는 대학을 갈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전략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순간 고1부터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계부라는 거는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생계부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략이 세워지지 않으면 고1 때부터 전략이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 중3 즉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학생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전략이 세워지지 않으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은 대학 가기 힘든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 왔어요.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고등학교의 선택과 고등학교의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과 그다음에 심화 선택 과목에서 내가 어떤 직업 혹은 어떤 대학의 어떤 학과가 정해지면 어떤 관점에서 내가 그 대학을 갈 것인지에 대한 뭐가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로와 선택 과목들에 대한 세부 수행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정해져야 한다. 두 번째, 연달아서 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뭐 생기부뿐만이 아니라 생기부가 없는 생기부 대체 소식으로 대학을 준비하는 해외고나 또 검정고시 학생들은 이제부터는 3년간의 2년 반간의 여러분들의 그 평가 노력했던 프로젝트 노력했던 여러분들 연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공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노력했던 그 프로젝트 내용들이 기간이 잡혀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단 6개월 단 1년 기간을 잡혀서는 이 고교학점제 시대에 3년의 생기부와 2년 반의 생기부의 내용을 아무리 내용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선생님이 그 좋은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지도해서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생기부 대체 소식에 넣는다고 해도 이제는 대학 가기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 고교학점제가 맞물리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의 학종이라는 입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해외고 이 강의를 듣는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또 국제학교 학생들, 특히나 국제학교는 인가받은 학교이기 때문에 10학년 때부터 생계부를 만들어갈 수가 있죠.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1년 갖고는 시간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또 늦게 또 한 3수, 4수 하는 나이에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학교를 잘 전략을 선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10학년 때부터 목표를 갖고 3년에 2년 반의 시간의 어떤 총량을 갖고 좋은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대학에서 원하는 관점대로 해야 대학을 붙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강의를 듣는 학부모 학생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서 어느 학교를 다니면서 이 강의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공통된 건 딱 하나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이 안 들어가죠. 서울대학교에서 앞으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진로에 맞는 본인만의 시선을 내가 어떤 의미에서 무슨 의사가 되겠다. 내가 어떤 의미에서 무슨 생명공학자가 되겠다. 내가 어떤 의미에서 무슨 문화 경영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어떤 의미에서 무슨 공학부가 되겠다 등등을 혼자만의 어떤 것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주옥 같은 경험들이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서식에 차곡차곡 10학년 때부터 2년 반에서 3년의 분량을 갖고 좋은 내용들이 대학에 평가받기 위한 좋은 내용들과 구체적인 징빙의 기간들이 잡혔을 때 여러분들은 의식과 인식, 창의력, 면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길러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을사년을 맞으면서 저 권현 선생님이 기획한 첫 번째 시간 일반고 서울대학교의 학교 포인트를 달라진 학교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수시 서류 면접 평가가 구체화됐다. 우리가 여태까지 다 면접 평가가 구체화되어 있는 건데, 자, 이게 이제 달라서 일반고 잘 보세요. 직윤 자격 지원 자격이 변경됐다. 수능 최저가 폐지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서울대학교 음대 검정고시로 음대를 가는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 국악과를 가는 학생들, 검정고시로 음대 실기와 국악과를 준비하기 때문에 생계부가 없는데 우리가 그 이제 실기수시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좀 피아노 기악이라든가 수능이 안 들어가는 그다음에 국악이라든가 피아노, 기악, 국악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이 학생들이 준비가 실기는 열심히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건데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생계부가 40%나 들어가거든요. 2차에서 실기하고 같이 이제 실기 60에 서울대 2차 생계부 40 혹은 50 과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국악과에 따라 틀리고 그다음에 기악이나 피아노에 따라 틀린데 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3개월, 2개월 남겨놓고 와서 물어보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손쉽게 본인 스스로가 준비 안 하고 2개월, 1개월 그냥 다른 사람의 어떤 노하우를 자기들이 취해서 가면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과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개월, 2개월의 그 시간 퍼센트가 쌓여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 강의를 듣는 서울대학교 음대 또 그 밖에 다른 예체능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혹은 해외고에서 가려고 하는데 서울대학교 꼭 예체능뿐만이 아니고 해외고에서 모든 학과 전학과 다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안 보고 지원할 수 있죠. 의대 포함 또 국제학교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쌓여야 돼요.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10학년 때부터 조금씩. 음대 같은 경우는 늦어도 11학년. 왜냐면 음대는 실기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나중에 의대라든가 경영학과라든가 또 카이스트,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라든가 발명 특기자 전형이라든가 발명만 많이 하고 상만 많이 탄다고 해서 대학을 갈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본인의 의식과 생각과 결과만 되는 인재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면접과 실제로 우리가 생계부 대체서식이라는 것을 넣을 때, 또 우리가 특기자 전형에서 실적사항을 넣을 때, 태제대도 마찬가지고, 할 때 했던 그 본인의 관점들을 서술과 글과 생계부 대체서식과 면접에서 녹여낼 수 있는 본인만의 시각이 있는 학생을 카이스트도 뽑고, 서울대도 뽑고, 태제도 뽑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기울이지 않고, 시험 보기 한 달 전,
뭐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한 달 전에 전화해서 많이 물어만 놓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기도 저 원형교육은 이렇게 어떤 그 양질의 정보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학부모님, 학생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유행으로 어떻게 저 선생 뭐 노하우만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절대 안 돼. 이제는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 있고 역량을 잘해서 본인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마음을 굳건히 먹고 정직한 마음으로 제가 선생으로서 노하우 이런 것들은 다 가르쳐드리고 프로그램 다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성심성의껏 우리 학생을 위해서 지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직한 마음과 그 다음에 어떻게 유행으로 한 달에서 되겠지 이런 거 말고 정말 중요한 기간을 설정해서 잘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뭐 실기 레슨 받듯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야 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정시. 서울대학교 정시 시험을 봤는데 검정고시 학생인데 서울대 갈 점수가 되더라. 근데 서울대학교가 옛날처럼 수능 점수만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뭐 2주, 3주 남겨놓고 전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원래 선생이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는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타인들과 소통하는 마음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와줄 수도 없고 저희는 이렇게 1년, 2년, 3년 기간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노하우가 급해서 한 달, 뭐 2달 이렇게 저 선생 거를 가져갈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런 울직한 학부모 및 그런 분들은 절대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셔도 저는 도와드리지 않아요.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 3년, 2년 만에 시간을 갖고 충분히 제 프로그램을 충분히 받으면서 그렇게 해도 지금 그 학생이 변화하지 않으면 힘든 건데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학생과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정식 코스를 밟아서 대학으로 갈 그런 어떤 뭐 믿음이 있고 정직한 마음에 오신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도와드리지만 한두 달간에 그동안 제가 했던 20년간의 노하우를 한두 달간에 그렇게 가져가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분들은 저는 절대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못을 박았어요 이제. 그래서 정말 잘할 수 있는 분들만 이번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이 생계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중요한 건 다른 학생과 차별화된 생계부의 내용이 평가 기준에 맞게 나와야 돼요. 이제 그런 학생들 또 저하고 잘 그런 것들이 소통이 되고 정말 교육의 의미를 아는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만나서 열심히 성심성의 합격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고 보니까 수시의 경우 서류평가가 역량 중심 평가로 구체화되고 이게 이제 발이 뭐 똑같은 말인데 좀 더 구체화돼. 역량이 뭐냐? 전공 역량, 학생이 가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구체적인 역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역량인 의대 간 학생이 막 갑자기 4성급, 5성급의 논문을 탑재. 그거는 웬만한 대학 교수도 하기 힘든 건데 그런 역량이 아니라 진짜 하나하나 정말로 저한테 레슨을 받고 배우면 제가 잘 말씀드리는데 정말 얘기할 게 많거든요. 그 기준점부터 모르고 잘못돼 있고 기준점부터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의사가 되면서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가 내가 경영하는 사람이 되는데 어떤 CEO가 되고 싶은가 정하면서 그 역량이 타인과 어떻게 소통하고 나의 작은 역량이 어떻게 성장하면서 그 성장하는 역량들이 지역사회를 또 내가 갖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가 이것이 중심 역량입니다. 그 안에 연구 역량도 들어가고 소통 역량도 들어가고 공동체 역량도 들어가요. 근데 우선 이제 그건 뒤에 국제학교나 해외고나 또 학종 말씀드리면서 지금 일반고에서도 이제 역량 중심 평가 이건 고교학점제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좀 우습게 하는데 고교학점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내신보다 한 1.3, 1.5 정도 내신 등급을 뛰어넘어서 좋은 대학을 갈 것이고 고교학점제를 잘 아직도 모르고 이게 시중에 어떤 보수학원들을 가서 고교학점제를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거는 소비가 그만큼 니즈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다릅니다. 고교학점제를 알고 고교학점제를 앞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학생이 자기가 갖고 있는 내신보다 내신 4등급이 2등급짜리가 가는 대학에 갈 것이고 내신 3등급이 2점대, 1점대 후반 아이들이 가는 대학에 갈 거예요. 내가 수능이 안 된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능도 이제 앞으로 철저히 변하긴 하지만
고교학점제의 그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 학생들은 내가 갖고 있는 내신을 보다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서 좋은 대학을 갈 거예요. 그걸 모르면 뭐 백날 앉아가지고 암기만 해야 되는 거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로 좋은 어떤 그 앞으로 대학 공부하고 이 고등학교 공부하고는 다르거든요. 고등학교 아직도 우리가 많이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시중에 많은 뭐 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그렇게 20년 전과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뭐 특목고 자사고 뭐 그런 학교들만 조금 달라지는 거고 아직도 일반고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뭐 어떤 세부도 평가도 그냥 그 구체적으로 아이한테 그런 지도 없이 그냥 아이들은 책이나 인터넷에서 몇 가지 소설 뺏겨가지고 내는 거고 그래서는 절대로 다른 학생과 차별화된 좋은 학교를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내신이 1등급이라고 해도 그걸 조금만 알면은 정말로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더 좋은 본인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등한시 여기고 그런 것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가니까 굉장히 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 강의는 아마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구체적인 좀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그걸 노하우로 만들면 훨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신보다는 좋은 학교에 갈 수가 있거든요. 자, 면접 역시 SNU 역량평가 면접으로 강화하는 특징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대 여태까지 제가 가리키는 걸 쭉 보시면서 아실 거 아니에요. 의대가 가장 면접은 서울대 의대가 가장 면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면접 중에 하나니까. 그 이제 역량평가를 보면 의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뭐 보면은 뭐 경영학이나 무슨 국문과나 뭐 철학과나 미학과나 자연 예체능 말고 자연 계열의 역량을 보면 교과적인 역량들도 많이 나왔어요. 의대 그 MMI 면접을 빼면 의대 MMI 면접은 교과적인 역량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사고력을 요하는 역량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가 앞으로 일반고에서의 직윤이라는 건 일반고 학생들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그 직윤의 그 면접을 보면 굉장히 그 짜여져 있는 교과적인 면접들이 많은데 이거를 조금 더 오픈시켜서 논리력과 사고력과 변별력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암기 위주의 교과 전형으로서만 키워줄 수 없는 능력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 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직윤의 경우 직윤은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상위권 학생들의 싸움이에요. 뭐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들은 직윤을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 일반 전형을 넣는 거예요. 국제학교 해외고는 경우 지원 자격과 보급원 추천 인연 추천 사유가 도입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학생이 왜 서울대학교에서 1등급은 넘쳐나거든. 1등급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건 넘쳐나니까 기본으로 베이스 깔리는 거고 이 학생이 왜 서울대학교에 가야 되냐는 추천 사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학생을 단연간 2년에서 3년 동안을 꾸준하게 본 선생님의 사유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의 서울대학교 수능 최저의 폐지라는 것은 앞으로 수능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 없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능은 단순히 진짜 처음에 20년 전에 만들었던 수능처럼 자격고사 정도밖에 이제 범위가 축소되는 거예요. 수능이 자격고사가 되면 지금 전국의 학원들이 난리가 나죠. 내신, 그 다음에 수능 학원들.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건데. 근데 그렇게 이제 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다 대학교에 가면 대학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교육은 지금 이렇게 입시 교육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랑 학원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랑 다르니까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대학식 교육으로 탈바꿈이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형식만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정말 교수진급들의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 얘기를 해보면 대학 선생님들은 교수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런 게 변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지금 못 변하게 꽉 움켜잡고 있는 다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게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입시는 앞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기존 패러다임에 잘 적응해서 수능이라는 패러다임이 앞으로 그래도 몇 년은 더 살아있을 테니 수능이라는 패러다임을 우리가 잘 이용하고 활용해서 우리 아이는 그걸 대학 가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수능뿐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수능하고 맞지가 않은 아이다. 어떤 영역에서 수능하고 맞지가 않다. 이런 영역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변화를 갖고 준비를 언제부터? 10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고교학점제와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용이에요. 생기부 내용, 생기부 대처식 내용. 그런데 이 내용뿐만이 아니고 증빙받는 증빙처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이제 뭐다? 기록한 날짜다. 그래서 3년 안에 부수가 있어. 지금 내가 의대를 가야 되는데 국제학교에서 이미 지금 생기부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10학년이 넘어서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생기부를 한국형 생기부를 만들고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채워 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직윤의 경우 지원 자격을 일반고 학생으로 제한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직윤에 일반고, 뭐 특목고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직윤은 일반고로 제한합니다. 국가 영양평가가 강함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유리한 특목고의 강세가 여기서의 교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 국영수야. 물론 국영수가 교과 맞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이 교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 지금 우리 학생들 한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의 학부모님들은 지금 이걸 보실 일은 없겠지만 혹시 막둥이가 있으면 예전 우리 학부모님들 보시면 봉사활동, 진로선택활동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외부 활동으로 이렇게 포함이 됐어요. 교과가 아니라 그건 이제 비교과라고 포함됐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들이 이제는 교과로 들어와서 진로선택 과목과 심화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럼 진로선택 과목과 심화선택 과목은 교과가 아니냐? 교과 맞아요. 교과 맞는데 A풀, A, 뭐 제로 이렇게 되는 교과가 맞는데 그 교과는 일반 선택 과목을 뛰어넘는 교과고 이 안에서 내가 의사가 가려면 의사에 대한 진로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프레젠테이션 조금 이제 좋은 고등학교면 어떤 발제가 되는 거고 프레젠테이션 조금 그런 것들이 안 되는 학교면은 이제 세특을 써야 되니까 뭐 리포트 정도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어쨌든 어느 학교를 다니던 본인이 그것을 하고 수행을 해야 근거를 선생님한테 드려서 생기부에 쓰는 거지 그걸 아예 안 하고는 생기부에 쓸 수가 없고 또 더 중요한 건 거기서의 내용이 굉장히 본인만의 시선이 들어가 있고 다른 학생들과 다른 그러니까 대부분에 물어보면 지역 어떤 그 고등학교를 제가 이렇게 강연을 나가면 안타까워요. 조금만 내가 손을 대면 이 학생은 이것만 깨달으면 될 건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 자기의 세계의 어떤 사고에 그게 갇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20년을 넘게 입시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압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내 자식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 이것만 선생님이 조금만 좀 알게 해주고 이것만 조금만 가르쳐주면 이 학생은 세특을 하나 일반고에서 그냥 세특을 하나 해도 그냥 수행평가를 해도 굉장히 내용으로 잘할 수 있는데 태국의 학생들이 그냥 뭐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네이버에서 찾고 뭐 책 하나 사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모르겠어요. 변두리 학교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좋은 학교를 가기 힘듭니다.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일반고 학생들도 그런 것들 잘 어떤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세워서 3년에 걸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학교에 맞게 학교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6개를 쓸 수 있는데 1년 갖고는 이 6개에 맞게 학교를 다 맞추기가 사실 힘들어요. 기본 학교 틀은 한 학기에 맞추는 거고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섬세하게 가려면 이 학생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신은 조금 부족한데 내 내신보다 조금 높은 학교를 가겠다는 학생들은 여기에 목을 매야 돼요. 수능도 안 나오고 여기에 목을 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학교 정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잘 그 프로그램 속에 그 세부 로드맵 속에 돼 있어야 돼요. 근데 학교를 모르고 그냥 갔는데 또 지역에 따라서 집 근처 학교를 갔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면 이 프로그램이라도 잘해서 다른 학생하고 봤을 때 또 본인 스스로가 부각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이제 교보 영향평가라는 게 이거예요. 국영수사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 일반고를 다니는데 학교를 전학하면 좋겠지만 8학군이나
어떤 사실 특목고 자사고가 학종을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안 된다. 그럼 포기할 것이냐? 이 포기하면 얘는 아무런 마이너스 0밖에 안 돼, 가능성. 근데 여기서 내가 그냥 일반고를 다니면서도 학교를 잘 내가 활용해서, 왜냐하면 이제 고교학점제는 다 시행이 되고 어쨌든 그런 일반 선택 과목 외에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 다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있어요. 그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정말로 그 뭐 갖고 있는 조건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봐야지.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복부라고 네이버하고 책 하나 사가지고 내용 있게 할 때 나는 정말로 연구를 진행을 해서 그 연구가 대단한 연구는 아닐지라도 나의 어떤 차별화된 시선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생각을 해서 그 연구를 진행해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그것을 생계부에 넣는다는 거야. 이렇게 해야 2등급 초반 2.2, 2.3까지 잘만 전향을 해서 지역인재의 의대를 선택하면 갈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것도 시간 되면 말씀드릴 텐데 지역에 있는 의대가 거의 뭐 충원률이 형편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서울에 있는 의대 간 학생들도 지역에 다 넣었다는 거예요. 6개 카드가 있으니까 점차 빠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가고 싶은 좋은 데 가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의대 가는 인원들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만 전략을 짜서 2등급 초반 2.2, 2.3 내신 더 오르면 좋은데 내신이 얘가 안 올라. 그럼 포기할 거면 그냥 얘는 제로예요. 그럼 이렇게 잘 전략을 짜고 내용 하나하나를 잘해서 넣어서 이 학교 선택을 잘하고 그래서 2점대 지금 충원률이 엉망이니까 계속 빠지니까 1차만 합격이 1차 합격이 되려면 여러분들 3년간의 그 기간이 생기부나 생기부 대자로서 쌓여 있어야 돼요. 3년의 기간을 잡지 못하면 1차 합격도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제가 매년 20년 넘게 매년마다 학생부 종합전 입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뭐 돼지 엄마라고 하는 분들은 아이 하나 붙여가지고 그렇게 저기 한다지만 저는 20년을 이걸 입시해서 매년 변하는 학종의 트렌드와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알고 있다고요. 매년 전 결과를 내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다?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부수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만 합격이 되면 2차에서 면접은 이제 하면서 같이 면접은 어쨌든 단연간의 준비가 되니까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그 순위권 안에 들지 못하고 차상위권에 들어 자꾸 밀리니까 충청도에 있는 의대 어느 대학은 거의 뭐 충원률이 뭐 90%까지 떨어졌다니까 그 대기 상태에 있는 학생들은 다 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대 가는 방법도 정말 안 되면 우리 아이가 다 1등 기분 그렇게까지 전략을 안 짜서 공부도 잘해 애가 전략도 잘 짜 애가 프로젝트도 잘하고 애가 어디가 상도 잘 타와 그러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전략을 짜서 애를 원하는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을 짜야 된다고 합니다. 이미 서울대 직윤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입 당시 특목고 외고 과고 대비 일반고 배려 성격으로 이해한다. 이건 배려 성격으로 여태까지는 직윤도 특목고 자사고가 많이 됐어요. 다만 특목고 자사고의 인원이 일반고보다 적기 때문에 일반고가 더 많이 돼 보이는 거죠. 내용 근데 일반고의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서울대학교에 붙은 그 일반고 우리가 아는 그냥 그런 일반고가 아닙니다. 자검고 정도의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목상의 교과가 있고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을 그래도 외연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학교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쉽게 학종의 이해도와 학종의 그런 어떤 그 경험이 많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붙여서 일반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고가 아니라는 거 수행평가 내라 그러면 문제 그냥 이렇게 적어가지고 답 적어가지고 내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이 중요하니까. 지구인 적용되지만 특목고에서는 분화된 영재학교, 국제고등학교 지구인 적용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결에서 영재학교, 과고, 외고, 국제고, 국제학교가 아니고 국제고입니다. 국제고와 국제학교는 틀려요. 출신의 그 지구는 국제학교는 지구에 넣을 수가 없어요. 국제학교는 학생부 종합전 일반전형에 넣는 겁니다. 지군 합격처는 없다는 사실을 통해 지궁의 적용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지규는 지방이나 서울 강북 일반고 서대 진학 루트로 자리 잡으면서 열악한 교육 환경이 일반고를 배려하는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자, 2024년 수시 최초 합격자 비중 501명 중 484명, 96.6%가
일반 자공고 출신이요. 이 자공고 일반 이 일반고지만 이 일반이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그 일반고가 아닙니다. 뭐가 좀 돼 있는 일반고예요. 3.4%가 자사고 출신이다. 이번 지원 작업 변경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자사고의 지원을 배제한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지금은 안 넣겠죠. 얘네들 학종으로 다 넣을 거예요. 학종으로 넣으면 학종의 경쟁률이 올라가겠죠.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한국에 있는 대학 가야 되는 국제학교 학생들, 해외고 학생들 어렸을 때 18년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한국 대학을 오기는 어렵습니다. 또 흔히 말하는 무슨 뭐 3년 특례, 10년 특례 말씀들 하시는데 거기서는 뭐 1명, 2명밖에 아이들을 뽑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때 준비해서 할 수 있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자사고가 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자사고의 인원들이 다 학종 직윤으로 안 오고 학종으로 온다는 거예요. 학종에 대한 경쟁률은 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해외고를 다니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뭐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자사고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한국형 입시를 운영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다시 말하면 명쾌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사고에서 하는 걸 뛰어넘는 자 내용은 제가 선생이니까 잘 아니까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뭘 갖고 오셔야 돼요? 기간을 저한테 갖고 오셔야 돼요. 10학년 때부터 9학년 때부터 로드맵을 짜고 10학년 때부터는 국제학교가 인가받은 학교이기 때문에 국내에 가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사고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게 한다면 대학은 합격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의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 해야 되고 우리 아이가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찐 1등급이 안 나온다. 빨리 전환하셔야 됩니다. 뭐 그냥 외국대학 보내시려면 근데 외국대학도 내신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더구나 이제 국제학교 다니는데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야 되는데 내신이 안 나온다. 빨리 전환하셔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지역 인재에 있는 지방권에 있는 의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컨설팅도 자세하게 정말 대학 가셔야 되는 마음으로 3년에 걸쳐서 정말로 노력하실 학부모님과 학생들한테는 제가 그런 것도 다 전략을 짜서 말씀을 드리니까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윤학생 추천지 추천사위 입력도 검토 중이 돼요. 서울대학교. 서울대는 학생 개별 학습 과정의 적극성을 공교육 기반 학교 생활의 우수성과 연계해 평가하는 추천 전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추천 인원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근데 이제 직윤은 일반고의 싸움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 앞으로 서울대는 직윤 전형 방법 그 1단계 서류 100 모집 인원 3배수 2단계에서 1단계 서류 70 면접 30 서류가 그렇게 중요하고 직윤은 왜 해외고나 국제학교에서 못 넣냐 넣을 수도 없지만 또 못 넣는 이유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수능 최저도 배제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더 학생부가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 일반고의 어떤 서울대뿐만이 아니고 수능을 무지하는 어떤 그 학종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학생부의 싸움이다. 학생부의 싸움이라는 걸 또 다시 근간을 들여다보면 뭐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학생부 학생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정리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말씀을 좀 드려요. 정시도 이제 궁금하시죠? 끊어서 할까요? 정시는 끊어서 하겠습니다. 정시도 중요하신데 정시도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를 봐요. 그래서 정시도 수능 말하는 거예요. 교과 역량이 평가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2단계 교과 확대에서 이제 40% 말씀드렸죠. 지금은 올해까지는 서울대학교에서 생계부가 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미하죠. 그러니까 뭐 하기로 했다가 뭐 다 저한테 일 시켜놓고 그런 뭐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도 앞으로는 좋은 마음으로 기간이 정확하게 남아서 오는 학부모님들은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두 달 놓고 하는 학부모님들은 아예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도와드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3년을 놓고 준비하는 학생하고 2달을 놓고 준비하는 학생하고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그래도 그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걸 제가 알아요. 이거는 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노하우가 많고 하니까 그나마 또 이게 없으면 대학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도와드리려고 싶었던 건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마음에서 전화하시는 학부모님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시간을 갖고 오지 않으면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수능 얘기만 좀 하죠. 정시의 경우는 교과 평가를 강화해 교과 역량을 실시하고 일반 전형에서 그 평가 비율이 40%로 확대되는 화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검정고시로 수능을 보고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교과 생계부가 확대되는 그런 추세거든요. 40%. 이거를 해야 돼요. 그 수능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끊고 다음 2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바로 2편에서 수능, 서울대 수능 정시 학생부 교과의 확대, 생계부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